예,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실험 2주차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주차 동안에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들어봤을 텐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건상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 준비를 한 것들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물리학 수업처럼 이론 수업은 그냥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보면 좋은데 실험 수업과 같이 활동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 보는 것에 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원래 계획된 대로 실험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물리학 실험의 2주차 때 해당되는 수업은 웹 통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실험들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것을 설명한다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체의 운동 상태, 즉 물체의 위치,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바로 그게 웹을 이용한 실험인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수행하는 그런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간단히 좀 보게 되면요. 어디를 보냐면 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질량이 다른 여러 가지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분석하기.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를 놓고요. 줄자를 세워 놓고 다음에 공을 매달아 놓은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과정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촬영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영상 촬영 장치가 바로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영상에 시간에 따라서 사진들이 쫙 찍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편집 프로그램,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0.1초 간격으로 잘라서 옆에 자가 있으니까 자의 눈금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른 위치를 0, 0.1, 0.2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구간 사이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0.에서 0.1초, 0.1초에서 0.2초. 바로 이게 바로 구간의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처음에 뭐 2cm다. 여기가 4cm다. 그럼 얘는 0.1초 동안 2m, 0.2, 0.2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2m/s가 되는 거고 여기는 4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의 변화는 2m/s가 되는 거고 얘가 0.1초 동안 2m/s를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그 초당 속력의 변화의 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이다. 요게 바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실험 내용입니다. 자, 고등학교에도 이와 유사한 실험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물리학 1 같은 경우에 보면은 힘과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 실험이라고 해서 역학 수레를 놓고 용수철 저울로 손을 이용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럼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수레 운동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역시 분석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기록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구간 이동 거리를 나오고 구간 속력을 구하고 속력의 변화가 이제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실험을 할 때도 뭐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자연낙하 운동, 포물선 운동, 여러 가지 운동도 상관없는데 그런 운동들의 힘에 따른 가속도, 힘의 질량에 따른 가속도, 이건 결과적인 그래프지만 원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시간에 따른 속도, 위치, 시간에 따른 속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줄 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면은 실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예 그 어플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은 비디오 피직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을 미리 찍어 놨어요. 찍어 놓으면은 이게 포물선 운동이거든요. 농구공을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보면은 시간을 우리가 0.1초 간격으로, 아이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볼 수 있는데, 그때 여기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점 있죠? 이 노란색 점을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를 다 화면상에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좀 어긋난 것도 있는데 대충 찍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찍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좀 다 어긋났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 상태 위치 그러면은 공을 떠나서 여기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사실은 좋죠. 그래서 기준 높이,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 머리 끝까지가 대충 1.8m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시간에 따른 x축, y축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x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시간에 따른 x의 속도를 표시해주고, 보면 이상하지만 이게 편차가 크지 않은 거죠. 시간에 따른 y 방향의 위치, 시간에 따른 y 방향의 속력, y 방향의 속력이 점점점 내려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형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속도와 가속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뭘 하냐? 자, 일단 자연학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자연학화 운동 말고 다른 운동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물선 운동일 수도 있고 원운동일 수도 있고요. 원운동은 뭐 공 같은 거에다 줄 매달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되겠죠. 아니면 빗면 만들어서 공을 굴려가지고 걔를 옆에서 찍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기타 등등 공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공이 튕겨서 나오는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운동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분석을 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연습을 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적이고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올 때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첫 주차 때는 그 보고서랑 관련돼서 안내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고 나서 뭔가를 성과를 그때 정리를 하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제출까지 하는 것을 2주차 때 그 활동으로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수고를 하기 바랍니다.